듣고 보는 아레날 리빌트톡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한강벨트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 행렬이 노원, 도봉, 강북 등 서울 외곽과 분당, 수지, 동탄 등 경기도 반도체 벨트까지 번졌습니다. 실거주 의무 강화와 대출 규제로 전세 매물마저 씨가 말랐죠. 오죽하면 중앙정부와 서울시 모두 닥치고 공급, 닭공이란 표현까지 써가면서 공급 확대에 다시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리모델링 융합학회 신동우 회장님 모시고 공급 정책과 리모델링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보시기에는 이 흐름이 단순히 더 많이 짓겠다는 선언인지 아니면 공급의 문법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인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전처럼 몇만 가구를 더 짓겠다 하는 숫자 중심의 접근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이주율 확대는 아파트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이고, 공실지식산업센터의 주거 전환,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는 기존 도시 안에서 보다 빠르게 공급을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의 공급 정책은 얼마나 많이 보다는 어떤 수단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하나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 재개발뿐 아니라 비주거, 용도 변경 같은 다양한 방법을 함께 활용하려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다만 그 다양한 공급 수단 가운데 리모델링은 아직 독립적인 공급 축이라기보다 재건축의 대안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리모델링도 하나의 공급 수단으로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첫 번째 주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공급을 다양하게 확대하려는 큰 흐름 속에서 리모델링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조금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공급 정책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존 도시 안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공실지식산업센터를 주거로 전환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리모델링 역시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면서 비교적 빠르게 양질의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재건축은 새로운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고 비주거 용도 변경은 상대적으로 빠른 공급을 위한 방법이라면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활용해 재건축보다 빠르게 비교적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중간 영역의 공급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경쟁 관계라기보다 서로 역할이 다른 공급 수단입니다. 재건축이 적합한 곳은 재건축을 하고 리모델링이 더 효율적인 것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도시 전체로서는 훨씬 효율적인 공급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닥치고 공급이라는 시대일수록 공급 수단도 다양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리모델링은 재건축이 안 되는 곳에서 하는 차선책이 아니라 도시 특성에 맞는 하나의 공급축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여건과 건축물의 상태에 따라 재건축, 리모델링, 그리고 용도 변경 등을 적절히 선택하는 공급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급 포트폴리오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는 역할은 아무래도 서울시가 맡게 될 텐데요. 최근 서울시가 이주비 확대 같은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리모델링에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서울시의 이주비 확대 정책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리모델링은 사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골조를 남기고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주 후부터 입주까지의 사업 기간 중 재산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상 주거를 거주하지 않는 데 대한 재산세는 감면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성 분석이나 구조 안전 진단 등에 대한 사업 초기 금융 지원도 확대되어야 사업 추진이 훨씬 원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은 같지만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사업 구조가 다른 만큼 필요한 정책도 조금은 달라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도 공급 정책의 한 축으로 본다면 그 특성에 맞는 제도와 금융 지원이 함께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앞으로 공급 정책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금융적인 지원책 외에도 리모델링에 맞는 사전 자문 체계의 운영, 합리적인 안전성 검토 절차, 그리고 공급 수단으로서 리모델링의 역할 등을 정책적으로 명확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큰 방향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앞으로의 공급은 재건축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 리모델링, 비주거 용도 변경 등 다양한 공급 수단이 함께 역할을 나누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결국 서울시의 과제도 얼마나 많이 공급할 것인가를 넘어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